분위기 바꿔봅니다. 태권 트로트 하면은 나태주 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대박 사건. 새로운 가수가 MBN을 통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남들보다 테마곡 고르기가 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인생은 좀 아직까지는 네, 짧아가지고 지금 한 몇 년 정도 사셨죠? 17년 살았습니다. 자, 어떤 노래로 반격합니까? 진성 선배님의 태클을 걸지 마. 선곡 이유는요? 제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조금 많아가지고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야, 멋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네. 마지막은 귀엽게 마무리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저 무대가 어떤 무대였습니까? 네, 어제 방송된 우리들의 쇼텐입니다. 여기에 전유진 양이 등장을 했는데 네. 저 태클을 걸지 마를 선곡한 이유에 대해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내 인생에 태클을 좀 거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진성 선배님의 태클을 걸지 마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건 농담이었고요. 네. 원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교로 이 노래를 들어왔기 어머. 때문에 전효준 양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에 이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봤다면은 함부로 태클을 앞으로 못 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전유진 형이 아까 이 MC 붐과 인터뷰를 할 때는 얘기를 할 때는 17년 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노래를 부를 때 성량이 대박 사건 풍부합니다. 다른 사람 네.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우렁차게 나오는 네. 그 목소리가 깊이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전유진 양이요. 지난달 21일에 MBN 우리들의 남진에도 출연을 해서 모리를 불렀거든요. 아하, 네. 이때 가수 남진 씨가 듣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이 도대체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목소리냐. 진짜 17살이 맞냐. 이거 조사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야, 어린 나이에 사실은 이런 깊은 목소리라는 거는 삶의 경험이나 축적된 어떤 그런 정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내냐라고 하면서 네. 타고난 거다. 그러니까요. 타고난 소리나 호흡, 감성이 노래 구절구절에 묻어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된다. 이렇게 남진 씨가 극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저의 선입견일 수는 있겠지만 17살이면 안준영 기자님, 한창 아이돌이 되고 싶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들어가고 싶어 노력할 그 나이 같은데 어쩌다 트로트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뭐 계기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허. 지금은 17살인데 이거보다 어린 15살 때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바로 국악인 출신 트로트 가수죠. 송가인 씨의 무대를 보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어머. 선배처럼 돼볼까, 따라해볼까 하다가 시작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무언가를 보고 롤모델로 삼고 따라하는데 따라한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유진 양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칭찬이 여기서 자자, 여기저기서 자자 하잖아요. 근데 전유진 양이 어제 이분한테도 칭찬을 받았답니다. 누굴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팀의 전유진 양과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고 날 처음 만날 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선생님을 뵀거든요. 근데 또 제가 많이 커서 뵈니까 감회가 많이 새로워요. 그때도 듣자마자 박태만 선생님이 얜 천재다. 유진이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근데 중학교 때 보이스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어요. 노래가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개인이 걱정했구나. 잘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박현우 작곡가 정말 전설의 작곡가인데 예. 저분한테 지금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사실 박토벤이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저 박현우 작곡가가. 근데 그분이 다른 방송국의 뭐 프로그램을 아마 참석을 했나 봐요. 아. 참여했는데 그때
지금 많은 이 전유진 양이 출연을 한 거예요. 아. 그때도 트로트 유망주들이 출연해가지고 편을 갈라서 대결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도 아마 이제 심사위원 비슷하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봤던 게 중학생이었대였어요. 아하. 그 프로그램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도 그때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중학생 되고나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에요. 2, 3년 정도 지난 거예요. 15세, 17세니까. 그런데 저렇게 성숙을 했다는 것은 그 남진 선생님 말씀처럼 야, 이렇게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목소리가 이렇게 정말 성량이 풍성하고 어른 목소리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무단한 연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까 안지용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타고나는 것도 타고나는 거지만 연습과 부단한 노력이 결국은 그렇게 목소리를 변형시켜 가면서도 어른의 어떤 성량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풍성함을 가져오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요, 안진영 기자님, 저 작곡가 박현우 작곡가가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하지? 혹시 집안 어르신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은요. 일단 장민호 씨가 설명을 한 게 있는데 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네. 히트곡을 15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다. 어머. 박토벤은 이 박현우 더하기 베토벤의 약자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녹화 끝나고 2시간 반만 기다리면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이 곡 하나씩 받아갈 수 어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세상에. 정도입니다. 왜냐면 15분마다 한 곡씩 뚝딱 만들어내니까 어머, 충분히 어머. 가능하다는 거죠. 이 박현우 작곡가 사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일단 전국 노래자랑의 심사위원 경력도 갖고 있고요. 이야. 히트곡들을 보면 은방울 자매의 포항아가씨, 김상희 씨의 사랑했던 까닭에, 정훈이 씨의 쓰다는 날이 비롯해서 또 트로트 열풍의 한 축을 담당했었죠. 유재석 씨. 트로트 가수로는 유산슬로 활동할 때 그 대표곡 합정동 5번 출구를 또 단 몇 분 만에 작곡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저 박현우 작곡가의 대표곡 중에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세요. 은방울 자매가 불렀던 포항아가씨 등등등 혹시 잘 부르신 노래가 또 알고 계신 노래가 있으신가요? 다 들어봤던 아, 그 그래요? 노래고 유산 쓸 것만 모르겠어요. 유산 쓸 아, 정말로 대단하신 작곡가 박토벤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전유진 양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제 무대에서는요,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선보인 가수도 있대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희랑별 팬분들을 가장 먼저 올리고 싶어서 좋다. 제가 팬분들께 직접 하고 싶은 말들을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만을 밝혀준 그대라는 별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가도 내가 함께할게요. 평생을 반짝이게 해줄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저거 노래 들어보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반지 케이스 들고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할 때 부른 노래 아니에요 저거? 그런데 김희재 씨는요. 여러분 제 여자친구는 희랑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희랑별이 뭐냐면요. 네. 김희재 씨 팬클럽 이름이 김희재와 희랑별이에요. 아마 희재 씨의 희를 딴 것 같은데 그러군요. 이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작사 작곡해서 별그대라는 곡을 만들어서 오. 지금 열창한 장면을 보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팬분들이 있으면 제가 김희재 씨라도 이렇게 노래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고 싶을 것 같은 게 이 네. 팬클럽 김희재와 희랑별이요. 지난 8월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3,400여만 원을 모금해서 세상에. 또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달 5일에는 이 추석을 맞아서 고성 군청도 방문을 해서 1,000만 원 상당의 이 지역 농산물 꾸러미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하면서 네.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안지용 기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희재 씨 하면 우리가 가수로만 알고 있는데 뒤에 타이틀이 하나 더 붙는다면서 뭐가 하나 붙었어요 또? 네,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네, 김희재 씨는요. 올해 방송됐던 MBC 드라마 이 지금부터 쇼타임을 통해서 배우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극 중에서 순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허. 사실
가수가 무대 위에 설 때도 그 무대 위에서 5분 동안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가사의 내용을 그대로 연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첫 연기 도전인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이걸 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소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희재 씨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대본을 잘 외운다고 주인공으로 2시간 분량의 연극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적도 있었고요. 또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 연기를 가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직접 했었습니다. 노래도 연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 김희재 씨가 단순히 가수로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누군가를 눈물 짓게 만든 가수도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합시다 눈가도 촉촉해지시고 어떡해. 너무 이제 네.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 소름이 끼쳤어 솔직히 그 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 봄바탕서부터 나오는 게 울림이 네. 남달라서 자꾸 눈물이 나게 했었거든. 사람의 감성까지 이 노래라는 게 울릴 수 있다는 게 지금 딱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이 탤런트 김영옥 씨가 봄바탕이라는 얘기를 해줘서 지금 봄바탕이 뭘까요, 양지은 씨? 바로 국악입니다. 양진 씨는 10대 때부터 판소리를 했는데 전남대 국악과를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의 인재였습니다. 어머, 대박 당시 사건. 여러 국악 경연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 제주도에서 살고 있죠. 제주 유일 무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꿈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바로 네. 인간 문화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원대한 꿈을 꿨던 양지은 씨가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이 판소리는요, 목이 쉬어야 되거든요. 탁성을 내야 되는데 정작 아무리 해도 목이 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를 보면은요, 목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폭포에 가서 막 소리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탁성을 위해서 양지은 씨도 산 공부도 하고 폭포 밑에서 수련을 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을 접고 지금은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게 된 아유, 겁니다.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인간 문화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양지은 씨인데, 근데 그 꿈을 접은 다음에 허준 변호사님 갈 길, 나아갈 길도 여러 군데, 여러 갈래가 있었을 텐데 트로트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등대처럼 또 길을 또 이끌어주고 지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국악인 꿈을 접게 된 양지은 씨가 그냥 음악 교사를 준비를 하려고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이 남편이 트로트 가수 도전을 엄청 응원을 해줬다는 그래요. 거예요. 동전 주면서 노래방 갔다 오라고 그러고 어머, 그런 적도 세상에. 있대요. 그리고 양지은 씨가 이제 포기하려고 하니까 경연 프로그램 나가봐라 하면서 신청서까지 또 대신 작성을 그래요. 해줬다고 하고요. 결국 남편이 작성해준 신청서로 낸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고 하고, 근데 이 남편이 지금 쉬면서 육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어머, 하는데 세상에. 남편이 치과 의사예요. 어머, 그래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본인을 위해서 자기 꿈을 한 템포 늦춰가는 거라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다, 이렇게 양지은 씨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참 남편분이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 문화재의 꿈은 접었지만 그 실력, 판소리 실력 어디 가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은 뒤로 앉에 이 밤을 보내네 시부야 둥근 달은 구름 속에 잠겼느냐 휘영청 밝은 달아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마음은 동산에 뛰
판소리풍의 노래 들으니까 진짜 마음에 그냥 이 전율이 느껴지고 후벼 파네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지금 신승태라는 분도 뭐 대단한 분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서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존의 우리나라 한국 음악이 판소리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류가 돼서 국제적으로 사실 전 세계인들에게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양지은 씨도 보니까 아예 그 몸에 리듬감이 한국 음악의 리듬감이 이미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목소리는 탁성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뭐 꿈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장르가 양지은 씨에게 탄생한 거 아니에요. 양지은 씨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지금 서편제의 송하역을 하는 뮤지컬에 첫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서편제가 어떤 영화입니까? 거의 역사적인 영화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고요. 김건태 그런데 감독이 작품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공부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제 결국은 판소리의 뭐 어떤 인간 문화재는 못 됐지만 서편제의 송하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양지은의 송화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판소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양지은 씨가 이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서요, 최재문 교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하. 어떤 사연이 있냐면 저희 이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아버지가 양지은 씨가 20살 20대 초반 때 아버지가 신장병이 그래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양지은 씨가 자기 신장을 떼서 아버지한테 세상에.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다시 이제 삶을 지속하게 되셨고 이 양지은 씨가 했던 말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본인은 사실은 그게 자기가 신장 떼주고 나서 판소리를 부르면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배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는 어머, 거예요. 어떡해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대요. 세상에. 신장 이식하면 내가 신장을 떼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뭐예요? 앞뒤 보지 않고 아버지 살려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효녀 가수로 알려지고 있고 저는 양지은 씨의 저런 착한 마음이 오늘의 양지은 씨를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과 심성을 겸비한 양지은 씨, 앞으로도 탄탄대로 걷는 모습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